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차한지 수장입니다. 제가 저번 주에 분양 소식을 하나 올렸더니 이번 주에 질문들이 막 쏟아지고 있어요. 일을 할 수 없을 정도예요. 경남에서 신혼특공으로 부산에 넣을 수 있나요? 제가 부양가족이 몇 명인데 이 중에 빠지는 사람이 누구죠? 이런 것들을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부적격 사례들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청약 가점 먼저 보겠습니다. 총 84점이에요.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저축 가입 기간 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서 제일 많이 틀리는 게 부양가족 수라고 합니다. 점수도 제일 높은데 틀리면 안 되죠. 가점을요, 만약에 잘못 기입했다. 그러면 정정할 기회를 한 번은 줍니다. 가끔 물으시는 분이 있어요. 저 잘못 적었어요. 어떡하죠? 괜찮습니다. 한 번 정정할 기회를 줘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정정할 기회를 줘서 붙으면 상관이 없는데 탈락하면은 그때 부적격이 되는 거예요. 청약 신청자의 무려 10%, 100명이 신청하면 10명 정도가 부적격이라고 합니다. 그냥 떨어지는 거랑 부적격이 되는 거랑은 차이가 많습니다. 부적격이 되면 페널티가 있어요. 도대체 부적격이 되면요, 어떤 페널티가 있을까요? 청약 제한에 걸립니다.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은 1년간, 무려 1년이에요.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간, 위축 지역은 3개월이에요. 자기가 어떤 지역인지는 혹시 모르신다면 근처 부동산에 가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단순 입력 오류로 만약에 부적격이 되잖아요. 그러면 1년간 제한을 받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수 안 해야 되겠지요. 청약 신청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신청자 자체가 오류인 경우가 있어요. 투기과열지역, 청약과열지역의 1순위 누가 신청하죠? 세대주입니다. 그런데 세대원이 신청하거나 특히 배우자가 신청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중요한 거, 세대 분리 제대로 안 된, 그냥 세대 분리만 해놓으신 분들이 있어요. 서울에 원룸 얻어줘서 전입신고도 다 했다. 그러면 저희 세대 분리 잘 했잖아요 하는데요. 아닙니다. 그 사람이 만약에 대학생이다. 돈을 안 벌고 있어요. 그러면 세대 분리 안 된 겁니다. 그런 경우가 가끔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누가 문의하셨더라고요. 모집 공고일 이후에 세대주를 변경했대요. 12월 31일에 모집 공고난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대주 변경을 12월 31일에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경우에 만약에 붙으면 부적격이 됩니다. 그리고 2순위가 만약에 1순위에 신청을 했다. 1순위가 특공에 신청을 했다. 이것도 만약에 붙으면 부적격이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주택수를 잘못 적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입주권, 분양권을 가지고 있어도, 지분을 가지고 있어도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특히나 생애지수주택, 이거는요, 평생 무주택자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배우자가 결혼 전에 집이 있었다는 걸 말을 안 했어요. 그래서 생애지수주택에 합격이 됐는데, 갑자기 부적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소형 저가주택, 여기서도 또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60제곱미터 이하, 8천만 원, 수도권에서는 1억 3천, 요런 집을 만약에 가지고 있다. 그러면요, 일반 공급에서는 무주택자 인정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헷갈리는 거예요. 특별 공급에서도 무주택자인 줄 알고 신청을 했다가 부적격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무주택 기간입니다. 이렇게 쉬운데 어떻게 틀릴 수가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진짜 있다고 합니다. 미혼은 만 30세 이상부터 인정되고요.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신고한 다음날, 주택 매도한 다음 날부터 무주택 기간이 산정이 됩니다. 이건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35세 평생 무주택자가 만점이라 생각했대요. 자기는 15년 이상 무주택자였기 때문에 32점 만점이야 라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붙었는데 결국에 부적격이죠. 이번 주에 어떤 질문을 하나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걸 한번 올려봤는데요. 신혼특공의 소득계산, 여기서 오류가 많다고 합니다. 혼인 7년간이죠. 부부 합산 소득의 세해 전 금액이에요. 그런데 세후 금액으로 적으시는 분들이 좀 많고요. 그리고 요게 바로 이번 주 질문이었습니다. 육아휴직으로 70%를 지금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를 적어야 되죠? 정상이었던 금액, 원래 받았던 금액 있죠? 그 금액 세전 금액으로 적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생애 최초 신혼특공 같은 경우에 추첨제에 자산을 봅니다. 부동산 3억 3천 이하만 가능한데요. 여기서 오류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시골 토지, 상속받은 상가 이런 것도 다 넣어야 되고요. 여기서 제일 많이 틀린다고 해요.
자신도 모르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사준 토지 이런 것들 상속받았는데 내가 모른다. 그런 것들이 가끔 튀어나온다 그래요. 이런 것들 조심하시고요. 꼭 부모님들한테 확인 한번 해보세요.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부양가족 수 오류입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틀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정말 조심해야겠죠. 부양가족 한 명의 오점입니다. 정말 큽니다. 유학 중인 자녀를 부양가족에 포함시켰다가 부적격. 자, 30세 미만은요,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연속해서요, 3개월 이상 해외 체류시는 부양가족 안 됩니다. 30세 이상은 1년 안에 연속해서 3개월 이상이거나 아니면 1년에 한 절반 정도 해외 출장 가 있다. 그러면은 왔다 갔다 해도 소용없습니다. 183일 기준입니다. 그럴 때는 부양가족이 포함시키면 안 됩니다. 그리고 본인 제외해야 되는데 이거 정말 계속 강조하는데도 틀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형제도 부양가족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형이 세대주인데 동생이 대학생이라서 같이 살고 있어요. 부양가족 안 됩니다. 본인 혼자뿐이에요. 부양가족에서 워낙에 많이 틀리다 보니까 내용이 좀 많습니다.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면요, 일반 공급에서는 무주택자로 인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분들은요, 부양가족수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가 집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어머니도 부양가족수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두 분 다 모두 한꺼번에 부양가족수에서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태아 같은 경우에는요, 신혼특공에서는 자녀수로 인정이 되지만 가점제 1순위 가점제 할 때는요, 부양가족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기서도 틀리시는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직업 군인도 부양가족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틀리는 분들 정말 많대요. 그러니까 정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는요, 당첨 제한 기간에 걸려서 부적격인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당첨되었을 때 포기한다. 누가 포기하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만약에 2년 동안 청약을 열심히 넣었는데 계속 떨어졌어요. 그럼 나중에는 아무 데나 넣습니다. 뭐든 하나 걸리면 내가 무조건 가겠다라고 했는데 당첨이 되고 나니까 덜컥 지하철도 멀어, 학교도 없어, 애가 다닐 유치원도 없어, 버스도 없어. 그런 곳에 만약에 당첨이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포기하고 싶으시겠죠. 포기했을 때는 재당첨 페널티가 있습니다. 아주 큽니다. 토기과열지구에서는요, 10년간, 청약과열지구는 7년간, 토지 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조합 같은 경우에는요, 5년간입니다. 여기서 이게 정말 실수가 많다고 해요. 본인뿐 아니라 세대원 중 누구라도 해당되는데요. 아내가 당첨됐다가 포기를 했어요. 그러면 세대주 변경하고 청약해야지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안 됩니다. 세대원 누구라도 상관없이 포기하셨을 경우에는 요 당첨 기간에 걸립니다. 그러면 당연히 부적격이 되겠죠. 당첨되었다가 계약 안 하고 포기해도요, 청약 통장 날아가고요, 그때까지 쌓은 점수 날아갑니다. 청약 신청 넣으실 때 공부 열심히 하시고 신중하게 넣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눌러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번에 또 다른 영상으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